처참한가요? 다 떠나는 분위기입니다. 본전 심리로 본전만 오면 파는 분위기네요. 그렇군요. 자, 근데 참 요즘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떠나는 분위기가 되죠. 근데 항상 이런 곡소리 나는 시기에 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상. 뭐 어떤 분은 곡소리 매매법 하면서 곡소리가 날 때 산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떠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정신줄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아무리 경기 침체가 오고 막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다 반등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등을 할 때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반등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단 10일 만에 모든 게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세가 있다가 나중에 만약에 반등이 온다 그러면은 진짜 한 10일 단 일주일 내지는 2주? 2주 만에 다 결정이 납니다. 이 시장에 계속 머물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단 10일만을 시장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갑자기 올라가는 거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힘드신 분들 있으면은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변 분들의 떠나는 분위기가 있다면은 휩쓸리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짜증이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같은 때. 근데 계속 사는 게 중요하죠. 계속 사고 아니면 시장에 머물러 있고. 요즘 같은 때는 오히려 좀 좋습니다. 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땡큐 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지난 수년간 기다려왔던 세일 기간이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계속 월급에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은 따로 사이드 잡을 떼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더 주식을 살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꼬리표 없는 돈으로 투자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레버리지를 크게 쓰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자기가 현실에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랑 이게 맞물려 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주식이 진짜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현실과 같이 맞물리면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떠나는 것 같고 사실 변동성을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변동성이 큰 것들은 본인의 그릇을 좀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뜬금없는 말이긴 한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믿고 가야죠. 그런 면에서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뭐 우량주, 애플, 테슬라도 이제 전 그런 거에 들어가고요. 약간 퀄리티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우량주들은 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거나 현금이 아예 많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가격이랑 상관없이 사고요. 좀 떨어진 거는 더 많이 살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근데 과연 물타기 할 정도로 시드가 많지는 않을 텐데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쵸?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타기라는 게 쉽지가 않죠. 꾸준히 계속 들어오는 그게 그리고 뭐 돈 잘 버는 분들도 만약에 시드가 너무 크면은 월급에서 좀 떼서 딱 넣는다 하더라도 좀 퐁당퐁당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뭐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의 기분입니다. 당장의 기분. 지금 이렇게 하락했을 때 원래 지금까지 들어갔던 시드가 크게 떨어졌다는 거에 대한 마음의 힘든 것 때문에 퐁당퐁당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동안 엄청나게 불어날 거라는 거에 좀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물타기 할 정도 시드가 많지 않다면은 지금까지 있던 거에 대한 만약에 물린 상태이다. 그러면 사실상 팔기 전까지는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계좌에 나와 있는 달러나 원으로 찍힌 그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길이 막힐 때 막 동동거리고 있으니까 뭐 어떤 현인 분이 뭐 길이 어디 가나 길은 그대로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마음을 붙들어 매고 그릇을 키우던가 아니면 과거는 보지 말고 앞으로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Now is my time to shine. 최근 들어서 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이제 매수 후 보유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더 이렇게 저점 매수를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원래 주식시장이 이렇습니다. 그죠? 하여튼 뭐 저희는 돈생양사죠. 뭐 계속. 결론은 항상 같네요. 그쵸. 결론은 항상 그렇고요. 이것도 근데 이제 보면은 지난번에 라이브 할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돈세기 장사 너무 어렵다. 돈세기 장사 하는 거 너무 힘들고 만약에 앞으로 리세션 장이 오고 이랬을 때 멘탈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투자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실 돈세기 장사도 장기 투자를 하는 거에 다른 방법이죠. 다른 방법인데 사실 장기 투자라고 했을 때 진정한 장기 투자는 이런 하락장이 왔을
봤을 때 팔지도 말라 그러죠. 매수 후 보유잖아요. 매수 후 보유. 근데 매수 후 보유를 좀 더 잘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월급쟁이들이 뭐 개인 사업을 하든 뭐 회사를 다니든 어쨌든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월급쟁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매달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하는 게 제일 현실적으로 좋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냥 매수 후 보유보다도, 그리고 또는 지난번에 이제 베어마켓에서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냐라는 영상에서도 뭐 추세 추종 매수 전략 이런 거랑도 비교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월급쟁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적립식 투자가 제일 심플하면서도 멘탈 잡기에도 편하고 수익률도 결국에는 가장 좋을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린 건데, 그게 하려면 좀 여러 가지가 받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빠방하면 당연히 편하겠죠. 너무 지금 괜찮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이 여러 개, 뭐 아니면 부업도 뭐 하고 있어, 아니면 자기 원래 본업이 연봉이 굉장히 세든지 이렇다면은 더 수월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닌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절약을 하고 지금 소비를 줄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절약을 하고 소비를 줄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이런 적립식 투자는 운동에 비슷하다고 여러 번 비유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본성에 반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괴로운 일이잖아요. 이 절약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한다는 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자기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 이런 변동성에 좀 무심해질 수 있는 멘탈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고, 근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제가 학생이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이 없다, 직장이 없다 이러면 사실 돈 생강사라는 게 쉽지 않죠. 돈이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돈을 이용해서 사고팔고를 하든지 한 방에 투자해서 그냥 계속 보유를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20대인데 현금 창출이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말을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시기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현금 창출이 없다 하더라도 미래의 현금 창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또 20대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너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는 되게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좀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20대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하여튼 지금 20대는 현금 창출이 지금 없는 상태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시기라 생각을 해서 좀 부럽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이가 무기입니다. 나이가 무기고요. 결국 자기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현금이 있어야 버티면서 조금씩 매수를 해줘야 좀 낫더라고요. 그렇죠. 현금이 있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랑 이제 호머 같은 경우는 현금 있는 꼴을 잘 못 봐가지고 계속 사고, 물론 이제 목돈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살지를 좀 고민하는 편이긴 한데, 평상시에 현금을 그렇게 많이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데 있어서. 근데 괴널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괴널 같은 경우는 항상 레이니데이 펀드라고 해가지고 한 20%에서 40% 정도를 캐시로 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르죠.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호머는 지금 힐라 계좌를 뚫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10년의 목표를 둔 거죠. 굉장히 대담하면서도 저는 되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월급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계속 두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넣었던 거는 그대로 다 넣어놓고 계좌 규모가 꽤 커졌을지라도 퐁당퐁당 들어가는 느낌이 있지라도 그걸 계속 하는 거죠. 그냥 적립식 투자를. 이게 10년 후 계속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좀 약간 더 타임 프레임이 좀 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요즘 같이 이렇게 뭐 2022년 굉장히 안 좋은 장이 왔다고 했을 때 좀 웃어 넘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시간이 정말 요즘 들어서 되게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애들이 이제 크는 걸 보면서 저희 애들이 이제 옛날에 막 태어나고 신생아 때 이럴 때는 제발 시간 좀 가라, 제발 시간 좀 가라 막 이러면서 언제 크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사춘기에 들어서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지난 10년이 정말 금방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애들이 어렸을 때 10년 전에 그때 지금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빠르긴 하면 그렇죠. 뭐든지 지나고 나면 빠르죠. 전 군대 갔다 온 것도 지나고 나면 빨랐던 것 같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이제 20대이신 분들은 시간이 빨리 안 갔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30대 지나가고 나서 40대가 되기까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오히려 직장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좀 쳇바퀴처럼 돌아가잖아요. 라이프가.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하루하루는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1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보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년이란 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긴 타임프레임이 아닌 것 같다는 요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 3년 후면 회복하고 상승할 거라는 믿음? 그쵸. 뭐 2, 3년 후가 아닐 수도 있어요. 2, 3년 후가 꼭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넣었던 계좌는 전고점이 2, 3년 후에 회복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 2, 3년 동안 늘 거는 회복이고 뭐고 굉장히 좋은 찬스가 와가지고 이게 만약에 V자 반등을 한다 하면 뭐 더 빨리 오겠죠. 그게. 근데 이 회복기가 느리게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제가 매달 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 하락기가 더 오래 가는 게 좋지 않나. 왜냐면은 이제 지금 은퇴를 만약에 앞두신 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연세가 60이시다. 그러면은 또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입장에 대부분 안 와가지고 그때 가면 아마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20대, 30대, 40대, 50대도 그렇고 뭐 저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월별로 현금을 좀 아껴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하락장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뭐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뭐 당장 쓸 것도 아니고. 근데 앞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하락장이 오래 갈수록 좋지 않나요? 뭐 더 빨리 올라가면 지난번 모았던 게 올라가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돼도 좋은 거죠, 사실상.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봤던 기사 중에서 방금 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자기의 자산이 앞으로 살 날 중에서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갈 날이 많다. 이러면 공격적으로 나서라 이거고 내려갈 날이 많다. 그러면 이제 부채를 줄이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앞으로 자산이 가격이 내려가면은 안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방식을 생각할 것 같아요. 강제 존버가 되었지만 아왕님들과 간이 든든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존버 대신에 자기가 현금 흐름을 더 늘리거나 현금을 좀 아껴서 더 투자하는 행위는 능동적인 행위죠. 그런 거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락장이 왔건 강세장이 왔건 뭐든 간에 이 투자 행위라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의 가장 큰 투자 성공 요인 중에 하나로 세간의 평이 그렇더라고요. 이른 나이에 필승법을 빨리 깨닫고 그러니까 좋은 자산을 사는 거죠. 필승법이라는 거를 어린 나이에 깨닫고 그거를 행했는데 그거를 즐겁게 노년이 될 때까지 계속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도 그걸 좀 즐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자산이 깎인 게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즐거우면 옛날에 모건 하우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모든 리스크는 지나고 보면 기회 같지만 앞으로 오는 리스크는 다 위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투자를 즐기는 마인드를 갖게 되면 좀 즐거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좋은 기회고 앞으로 더 떨어져도 되게 좋은 기회죠. When your time comes, don't postpone it. When others down and out, you don't condone it.